해야 감가상각비죠. 차변의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계상해야지만 우리가 이거는 회계에서 감가상각한 거잖아요. 근데 세법은 여기가 핵심이에요. 세법은 회사가 이거 뭐냐면 당기에 회사가 장부에 감가상각 자산을 당기에 없앤 건 이 뜻이거든요. 이거 빨리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이거 안 받아들이시면 감가상각비 중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기가 힘들어요. 뭐냐면 세법은 회사가 차변에 뭘 적었냐를 안 따져요. 차변에 감가상각비로 적었냐, 뭐 손상으로 적었냐, 아니면 뭐 세금과 공과 적었냐 이걸 안 따지고요. 무조건 우리가 자산을 없애는 건 대변으로 없애죠. 맞죠? 그래서 회사가 올해 연도에 감가상각 자산을 없애면 회사가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게 세법의 입장이에요. 일단.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자, 그래도 이 관점을 빨리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세요. 이해사항이 아닙니다. 세법은 이런 관점 취한다라는 거예요. 화면 보시면. 자, 여기.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 사례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감가상각비 분계죠? 그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무게 요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회계 입장에서는 이게 감가상각이죠. 회계 입장에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요게 감가상각비인 거잖아요. 맞죠? 차변에 분명히 감가상각비라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회계는. 맞죠? 이건 회계 입장이고요. 세법은 여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게 감가상각 자산을 없앤 거잖아요. 이게 기계장치다라고 기계장치 없앤 거죠. 그죠? 그럼 세법은 이거 기계장치 감가상각 한 것으로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가상각비 분계니까 감가상각비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법상 한도가 70원이다라고 하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니까 송금불산 위보 나오겠죠. 이건 당연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여기. 뭐냐면 자, 아마 이 분계는 처음이실 건데 자, 화면 좀 보시면은요. 여기 화면 좀 보세요, 여러분들.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회사가 기계장치를 10억 주고 샀대요. 응? 기계장치를 10억 주고 샀대. 근데 여태까지 기계장치를 사용하다 보니까 2억이 까진 거예요. 그럼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쵸? 근데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요 기계에서 여러분들 뭐 화재 같은 게 발생해서 좀 기계가 약간 불이 났대요. 고치긴 했어요. 그럼 우리 그 6장에서 배웠지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시가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 우리가 손상이다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그럼 그랬을 때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손상되기 전 이 기계는 8억짜리잖아요. 8억.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불이 좀 화재가 나가지고 이 기계를 우리가 외부에 팔았을 때 얼마를 받을지 회사가 추정해 봤더니 대략 얼마로 추정되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억밖에 못 받는데 1억밖에. 그러면 8억짜리가 1억 돼 버린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7억만큼 손상이 된 거죠. 그죠? 이때 계정과목 우리 어떻게 하냐면 일단 플레임적 처음이시니까 나중에 재무회계 때 배우세요. 손상차손 누계 이렇게 적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가 기계장치를 10억 주고 샀어요. 그럼 기계장치를 10억 주고 샀는데 내가 감가상각이 다 됐대. 기계장치가 10억이. 이렇게 하게 건물이 할까? 건물이 10억짜리 주고 샀대 10억? 근데 건물이 감가상각으로 10억이 다 감가상각 됐대요. 다 쓰다 보니까. 그럼 건물이 형태가 안 남아있어요? 다 사용하면 이제 건물이 무너져 있어? 형태는 있잖아요. 단지 난리가 나져 있을 뿐. 맞죠? 그러다 보니까 유형자산은 분명히 얘가 장부 금액이 0이어도 형태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아있으니까 직접 못 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직접 가면 여러분 형태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유형자산은 간접 차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접 못 가요. 형태가 있잖아요. 분명히 다 사용해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장치가 10억 주고 샀는데 감가상각으로 2억 까졌고
손상이 누적돼서 7억 까졌고 이렇게 주주들한테 보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억 남아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손상차손 누계액은 기계장치라는 자산을 없앤 거죠. 그렇죠? 없앤 거니까 대변에 손상차손 누계 이렇게 적거든요. 이해되시겠죠? 자산을 빼는 놈이니까 차변을 빼는 놈이 대변태생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차변에 우리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손상차손이라는 비용 적어요. 맞죠? 근데 이거를 회계 입장에 여기 주는 회계는 이거 손상으로 비용 처리한 거예요. 회계는. 그죠? 근데 세법은 요게 핵심이에요. 요거. 요거. 이게 뭐예요? 이거 회사가 기계장치라는 감가상각자산 없앤 거죠. 어떤 계정 과목을 없애든 중요하지 않아요. 세법은. 무조건 감가상각자산을 감루로 없애든 손루로 없애든 다 감가상각자산을 없앴으면 넌 이거 감가상각 한 거다라는 거예요. 알죠? 이거 시험에 최근에 한번 나왔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세법은 올해 감가상각자산을 없앴네? 그럼 너 올해 감가상각 했구나라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얘가 한도가 70원이다라고 하면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 계정 과목은 감가상각비가 아닌데. 그래서 빨리 이 관점을 이해사항이 아닙니다. 법인세는 그냥 올해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을 없애면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게 그냥 받아들여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선생님 힘들어요. 그럼 회계를 배워서 먼저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 관점을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죠? 자, 한번 화면 보세요.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 힘든 거. 근데 나왔는데 안 할 수가 없어. 그다음에 화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출제가 됐었냐면은 여기 있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여기거든요. 요걸. 해보세요. 요게 이제 세무조정 하는 거였거든요. 세무조정. 요게 6점인데, 우리 세무조정만 하는 건 한 문제당 거의 1점 내지는 2점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다음과 같은 계정 과목이 포함되어 있고,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됐대요. 나머지 무시하고 여기 유형자산 손상차손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장부에서는 이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어떻게 회계 처리했을 거냐면 차변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맞죠? 플레임은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고 합니다. 유형자산이면 500만 원. 요 대변에 손상차손 손누라고 좀 할게요. 손상차손 누계액 요렇게 한 거잖아. 500만 원. 그죠? 이렇게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 회사가 비품을 감가상각을 1000만 원 했대요. 그러면 회사는 이렇게 한 거죠. 회사는 차변에 감값이 100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000만 원 한 게 이게 회사의 분계예요, 분계. 그렇죠? 이건 회사의 분계. 근데 여기 보니까 세법은 여기 보이세요, 화면? 자, 세법상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1000만 원이래요. 우리가 상각 범위액이 뭐라고 했죠? 한도. 그렇죠? 그래서 감가상각 범위액이 여기에 뭐냐면 세법상 한도예요. 세법상 한도가 지금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장부에서는 감가상각비를 1000만 원 적었는데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는 1000만 원이니까 이때 사람들이 많이 세무조가 없는데 하고 넘어간 거예요. 있어요. 뭐예요? 세법은 요게 핵심이에요. 여기. 둘 다 뭐예요? 이거 지금으로 따지면 비품 없앴잖아요. 둘 다 손상으로 없애든 감가상각으로 없애든 비품을 즉 감가상각 자산을 없애면 무조건 회사가 감가상각 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 세법은 회사가 1,500만 원의 비품을 없앴잖아요. 없앴으니까 1,500만 원만큼 감가상각 한 것으로 봐요. 그렇죠? 그러면 세법상 한도는 1,000만 원인데 회사의 감가상각비는 1,500만 원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한도초가 500만 원 유보가 답이었어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빨리 입장을 받아들이셔야 돼. 안 그러면 고생 진짜 많이 해요. 나중에 회사 감가상각비는 1,500만 원이 답이에요. 1,000만 원이 아니라.
아셨죠? 요게 제일 어려워, 실제로. 선생님 안 할래요? 하지 마세요, 제발. 음, 법인세 관점이라서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 시험에 가장 어렵게 출제하면 아까 했던 전기 오류 수정 손실 내는 거예요.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좀 지우고요. 얘를 여기다 쓸게요. 좀 칸이 모자라서 이 아래다 띄워야 되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기에 감가비 있죠. 전기의 감가비를 회사가 과소계상한 거예요. 알죠? 그럼 과소계상 해가지고 우리가 전기의 이익이 과대계상됐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얘를 단기에 발견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과거에 이익이 과대됐으니까 이걸 단기에 발견하면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잡아야 되죠. 이익이 과대됐으니까 이익을 줄이려면 손실이라고 계정 과목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대한 오류가 아니래요. 그럼 중대한 오류가 아니면 영업의 비용이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 차변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 그렇죠. 그럼 전년도에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했다라는 건 뭐냐면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100원을 적게 적었다라는 거예요. 전년도에.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대변에 올해 감가상각 누계액을 증가시킨 거예요. 이건 조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차피 감누는 자산의 차감이니까 이월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분계는 잘 들어보셔야 돼요. 회계 입장에서는 전년도의 감가상각비를 올해 적은 거죠. 전년도의 감가상각비 적은 거예요, 요거는. 맞죠? 근데, 자, 이제 세법 입장 잘 들어보세요. 세법은 감가상각이 뭐라고요? 감가상각 자산을 없앤 거예요, 일단. 맞죠? 그리고 우리 아까 감가상각은 무슨 조정상? 결산조정상. 그죠? 결산조정상 회사가 선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결산 조정의 뜻이 뭐였죠? 결산 조정? 분계. 그러니까 회사가 그러니까 언제 선택한 걸로 보냐면 분계를 끊었을 때. 맞죠? 그러면 세법 입장에서는 감가상각 자산을 없앴죠. 그리고 감가상각 자산을 없애는 분계를 작년도에 한 거예요? 올해 한 거예요? 올해 한 거죠. 분계 올해 끊었어요. 맞죠? 그럼 세법의 입장은 뭐냐면, 대변으로 감가상각 자산을 없앴네? 맞죠? 없애죠, 일단. 세법상 입장에서는. 감가상각 자산을 없앴고, 분계를 올해 했잖아. 그러면 올해 감가상각을 한 걸로 볼게. 이게 세법 마인드예요. 다시. 그죠? 전 여러분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처음에 힘들었어요. 그죠? 다시 세법은 아까 결산조정사항이라면서요. 그게 뭐예요? 장부에 회사가 적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죠? 근데 장부에 적은 게 올해 적은 거죠. 분계는 올해 했단 말이에요, 올해. 전년도에 분계한 게 아니라 올해 한 거잖아, 올해. 올해 분계를 감가상각 자산을 올해 없앴잖아요. 올해 없앴고 올해 분계 끊었죠. 그럼 세법은 회사가 올해 감가상각 자산 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회계 입장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회계는 전년도 거를 올해 한 거지만 세법은 올해 감가상각 자산을 없애는 분계를 했으면 올해 감가상각비를 선택한 걸 보겠다니까요. 알죠?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나오면 회사의 감가상각비가 0일 거란 말이에요. 0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100원으로 입력을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사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니까. 아셨죠? 이게 나오면 제일 어려워요, 실제로. 좀 이따 보여드릴게. 알죠? 그럼 여기 화면 보시게 미리 보여드릴게, 미리. 아까 그 실기. 여기 할 때 표정 진짜 안 좋으신데, 전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기 보실래요? 아까 했던 73회예요. 최근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풀 거니까 뭐 보여드리는 건 없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기계장치 있죠? 밀링 기계장치? 그죠? 보시면 여기에 회사가
단기 감가상각비를 1,000만 원 계상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밀린 기계장치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시행부족이 뭐예요? 한도 미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산한 거 전년도에. 과소계산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이익잉여금 중대한 오류 처리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얼마를 적냐면 1,000만 원만 적어요. 아닙니다. 2,500이에요. 왜? 올해의 감가상각자산을 없애는 분계는 두 개 한 거예요. 두 개. 맞죠? 얘는 정식으로 없앤 거고 얘는 야매로 없앤 거고 둘 다 감가상각자산을 2,500 없앤 거잖아요. 올해. 감가상각자산을 올해 2,500만 원을 없앴고 분계를 올해 끊었으니까 올해 감가상각비를 2,500만 원 선택한 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그래서 해답 이거 그래서 많이 틀려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아닙니다. 다른 애구나.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회사 계상액의 1,000만 원이 아니잖아. 2,500이지. 이렇게 입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제일 많이 틀려. 여기 틀리면 다 틀어. 한도랑 이렇게. 알죠? 힘들지만 제발 받아주세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한도가 70이다 라고 하면 똑같이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6호.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방금 했던 거죠? 회사가 중대한 오류여가지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켰대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감소. 왜냐하면 전기에 이익이 과대됐으면 이익잉여금도 과대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익잉여금이 과대됐으면 이익잉여금 줄여야지. 중대한 오류면 2월 되는 놈에 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근데 우리 아까 좀 외워주셔야 돼. 뭐냐? 우리 아까 중대한 오류여가지고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면 반드시 송금, 산입, 기타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거 분명히. 그죠? 아까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영상 올릴 때 전기 오류 뭐라고 있을 거예요. 제목에 꼭 보세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 안 걸어줘요. 됐죠? 그리고 실제 요거 안 걸면 2점 깔 거예요. 요게 좀 중요한 거라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게 똑같아요. 감가상각 자산을 없앴고 분계를 오래 했잖아요. 그럼 회사가 올해 감가상각비를 선택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가 70원이면 한도초가 30원 유보까지 이렇게 두 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아래 거. 자, 요 아래 게 뭐냐면 방금 봤던 거예요. 방금. 뭐 당연히 회사가 이거 자 보세요. 뭐냐면 요 아래 거는 회사가 올해 정식으로 감가상각비 100원 적은 거예요. 올해 거. 알죠? 그리고 위에 거는 뭐냐면 회사가 전년도에 감가상각비 과소계상한 걸 올해 발견해서 올해 중대한 오류여가지고 이익잉여금 감소시킨 거예요. 맞죠? 그러면 세법은 이거 어떻게 보냐면 감가상각자산을 핵심 예로 보겠죠. 어이고 감가상각자산을 200을 깠네. 없앴구나. 감가상각자산 200을 없앴는데 맞죠? 올해 분계 끊었네. 그럼 올해 감가상각을 200원 선택한 거구나 라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만약에 세법상 한도가 70원이라 가정하면 일단 송금불산이 기타, 송금산이 기타 요거 무조건 해야 돼요. 맞죠? 일단 요거 그리고 우리가 세법상 한도랑 비교해야 될 회사의 감가상각비는 200원이지 100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것만. 맞죠?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1,000만 원이 아니라 2,500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도 초과 130은 컴퓨터가 알아서 잘 걸어줄 거고 200을 잘 입력하셨다면. 이거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200분 계시면 200. 그래서 빨리 세법 입장을 받아들여 주셔라. 그래서 밑줄 좀 치러 갈게요. 어디냐면 중요하니까. 자, 212페이지 갑니다. 212페이지. 자, 212페이지의 맨 아래에 4번이에요, 4번. 괜찮죠? 4번, 4번.
자, 4번에 거기 주석 1번 보여, 주석 1번? 자, 주석 1번에 두 줄 밑줄입니다. 자, 뭐냐? 자, 회계 처리를, 이건 회사가 회계 처리한 거예요. 자, 회사가 회계 처리를 감가상각비 또는 전기오류 수정손익, 영업의 비용 또는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가로 안에 있는 문구는 회사가 중대한 오류든 중대한 오류가 아니든 전기오류 수정 주로 손실로 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요걸로 처리를 하더라도 단기 회사의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단기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액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가상각자산을 단기에 없애면 이건 회사가 감가상각한 것으로 세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감가상각자산을 오래 없애면 회사가 감가상각을 선택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받아들여줘야 돼요. 되시겠죠? 자, 됐고요. 아까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론은 감가상각비가요. 법인세가 제일 세법에서 초반에 어렵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우리 8장하고요. 10장, 11장이 법인세에서 제일 어려운 동네, 이론이. 8장, 10장, 11장. 그죠? 제일 어려운 동네에서 제일 어려운 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근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긴 제 스타일이 제 스타일? 여기 법인세는 제 게 아닌가 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좀 이따가 우리 이제 실기를 하면은, 뭐야, 이론은 더럽게 어려운데 실기는 이론보다는 좀 쉽구나. 맞죠? 알아서 그냥 넣기만 잘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 주는데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실기할 때 가장 어렵게 나오면 요거 나오니까 조심해 주세요 라는 걔네들만 잘 외워주시면 돼요. 알죠? 특히 방금 했던 얘란 말이에요. 알죠? 올해 감가상각자산을 없애면 다 회사 계산 감가상각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게 일단 제일 어려워요. 거기 틀리면 뒤가 무너진다니까요. 한도랑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래. 그래서 자, 됐고요.